이 미국 마이크로 브랜드를 리뷰하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디자인된 이쁨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탄생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낯선 남자의 향기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브랜드는 서프라이즈 배우들만큼이나 뛰어난 재현 배우를 담당합니다. 비슷한 저가 브랜드로는 발타니가 있죠. 그리고 이 낯선 형태의 브레이슬릿, 폰클립 스트랩도 구성 중에 있길래 한번 체결을 요청했어요. 이번 리뷰를 통해 같이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우선 이 시계의 뿌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려거든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로 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가 영국에 갔을 때 큰 후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요리 실력이 헬입니다. 헬. 오죽했으면 이런 영상도 있었겠어요. It's closer. No. It's closer to a British carbonara. Oh no. It is. No, that's true. My grandmother had wheels, she would have been a bike. What the hell is, it doesn't make any sense what you said. Please, anybody help me.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미적으로도 영국이 대장급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특히 군인들의 손목에 올라갔던 시계들은 왜 하나같이 잘생겼을까. 얼마 전 소개드린 G10도 그렇고 영국 국방부 MOD에서는 군용품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마련인데요. 스탠다드를 포함한 공고가 나오면 의향이 있는 브랜드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시계를 제출하게 되고 평가 후 선택된 브랜드들이 생산한 시계가 장병들에게 지급이 되었을 텐데 바로 그 국방표준 수립의 담당자가 어쩌면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같은 탤런트를 지녔을지도. 어쨌거나 수천만 시덕을 도운 시계 위인입니다. 사실 시계와 밀리터리 간의 상관관계는 궁합도 안 보는 게 정설인데 시계 본래의 목적이 시인성이라면 군용으로 사용될 때 강조되는 요소 역시 트리플 시인성이라는 점, 사실 더 잘 보이기만 위해서라면 큼직하게 만들면서 단순화시키면 그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 요소는 계속 붙게 되죠. 야간 작전 시에 확인 가능하도록 야광점도 있어줘야 되고 또한 도구적인 활용성으로다가 크로노그래프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지금에야 귀해진 녀석이지만 70년대에는 벨주 7730기반의 시계들이 싸게 먹히던 시절이었어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흔한 범용 무브였다는 점에서 파일럿들의 손목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훌륭한 밸런스를 가졌었어요. 덕분에 시계판에 치트키를 할 수 있는 복각에서 충분히 고객을 끌어모을 만한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군나 피스토리, 잘생김까지. 그런데 이 레시피를 소유한 브랜드를 살펴보니까 해밀턴, 시덥시, 뉴마크, 프레시스타, 비슷한 시점에는 영해군에 공급되던 르마니아의 크로노그래프도 있습니다. 빈티지 모델 가격은 화성으로 가버릴 기세. 이 헤리티지를 잘만 다듬으면 재미를 볼 수 있는 두 브랜드, 해밀턴과 시답시. 뉴마크는 제가 경험은 아직은 못 해봤는데 주목을 딱히 못 받아왔어요. 해밀턴은 이 재료를 이렇게밖에 못 쓴다라. 많은 형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만 말을 줄일게요. 시덥시는 정말 옛것 그대로 잘 살려놓았군요. 허나 누가 박물관을 열어놓으라 했습니까? 벨주를 조달하면서까지 소중하게 재현한 시답시 100개 한정판으로 전세계 시덕들에게 매혹 패시브 시전하네요. 100개면 정말 적긴 하거든요. 이런 소물량을 뽑는 것이 공장과의 계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웬만한 마버들은 그저 몽정으로나 만나볼 수 있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몽정규 사퇴하라. 100개면 이미 품절일 줄 알았지만 의외로 아주 건재하고 건강한 재고량, 미친 가격 때문인데 4162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만원. 사악한 가격에 사은품이 있긴 합니다. 오빠 병신이야 소리 듣기 좋은 무제한 이용권. 이 돈이면 조금 보태면 현역 시절에 999X를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의 냄새를 잘 맡는 브랜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브랜드 프레지더스입니다. 원작의 비율을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쉽게 대량 유통 가능한 VK64 메카쿼츠 크로노그래프를 차용.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작동하는 일은 잘 없게 되지만 덕분에 가벼워지고 시계도 자스트하게 38.8mm 사이즈로 최적화 가능해지고 두께와 러그펌 모두 우리들의 고개를 끄떡하게 만들어주죠. 사파이어 코팅된 미네랄 글라스, 곡률이 빼어나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면서 두께는 11.55mm, 럭트럭 44.55mm. 럭트럭은 재미있는 게 시계 사이즈에 비해 특별히 길지도 않으면서도 뭉툭하게 빠지지 않아서 원작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덱스에서는 브로드 에로 표식이 없습니다. 영국 군사계에서 사용하는 표식이다 보니까 적용을 지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인 요소로는 좀 아쉬운 포인트로 느껴져요. 바톤 렌즈 또한 본래 화이트 렌즈 구성을 따라가지 않고 반사감을 보여주는 마감 처리를 적용했는데 이는 그래도 밀리터리 워치만의 장난스러움을 한층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죠. 시계를 차고 나가봤을 때의 후기를 공유드려보자면 일단 극강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본클립 브레이슬릿이 처음에는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착용감도 좀 편하고 특히 클래스프 존재 자체가 사라진 형태이다 보니 데스크 워치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쿼츠여서 막시계로도 부담 없고 다양한 광원을 받았을 때도 나쁘지 않은 아웃풋을 보여주는 모습. 제가 약간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패브릭 줄질이 좀 마렵긴 했습니다.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엔드피스의 부재같이 꽉 찬 브레이슬릿이 가져다주던 완성감과의 간극 때문이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인덱스의 컬러감. 그들의 말로서는 팝콘 인덱스라고 하지만 올드 라듐의 컬러감보다는 지나치게 누런 감이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긴 하구나 생각했는데, 일상에서 자주 마주했을 때는 작정하고 유도한 그런 올드 라듐의 컬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만의 노랑노랑함이 좀 발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점. 가격은 오히려 조금 아쉬워졌다. 기존 A11 같은 경우는 STB 무브를 장착했었죠. 에타 클론이기 때문에 납득을 할만했었더라면 VK64 무브먼트 구성으로는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경험해본 프리지더스 시계. 군용 시계를 찰지게 복각하는 미국 마부인데 이번에도 70년대 영공군의 시계를 잘 흉내냈어요. 역사도 짧지만 짧고 굵게 형성된 맛돌이 브랜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 컬렉션을 잘 뽑아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격은 커츠로 넘어오면서는 체감은 좀 묵직한 편. 본클리프 는 착용감은 간편하나 패브릭으로 좀 자주 환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리뷰는 오랜만에 알리 공동구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충격적인 할인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